클레르, 정신 차려. 넌 지금 뭘 하겠다는 거니? 엄마의 목소리가 부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제발 이해해보세요. 전 이미 티켓을 예약했어요.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싶은 게 있다고요. 저는 식탁 위에 놓인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죠. 파리에서 인천행, 그리고 제주도행 티켓의 예약 완료 페이지가 떠 있었어요. 누가 좀 말려줘. 피에르, 당신 딸이 미쳤어요. 엄마는 아빠를 향해 절망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아빠는 신문을 내려놓고 안경을 벗었어요. 클레르, 내가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건 알지만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니. 학기 중에 그냥 떠난다고. 그것도 어떤 남자를 찾아서. 아빠, 그냥 남자가 아니에요. 관식이는. 말을 하다 멈췄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파리의 새벽 4시, 넷플릭스를 보다가 만난 낯선 남자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넌 넷플릭스에서 본 남자를 찾아 지구 반대편까지 가겠다는 거니? 누가 좀 말려줘. 엄마는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침대로 돌아와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창밖으로는 파리의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집어들고 다시 그 장면을 재생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내가 어디로 가겠노. 내가 내 길이제. 왜 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프랑스 남자들의 능숙한 말솜씨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서툴고 투박한데, 하지만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사실 제가 한국에 빠진 건 작년 교환학생 심리학과 친구 소피를 통해서였습니다. 소피가 보내준 한국의 일상 사진들, 음식 사진들, 그리고 무엇보다 소피가 말해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클레르, 한국은 정말 특별해. 사람들이 진심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방식이 있어. 여기 파리와는 달라. 소피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그러다 우연히 넷플릭스에서 발견한 한국 드라마 속 관식이, 그는 소피가 말한 한국의 모든 것을 한 사람 안에 담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느린 말투, 배려심 넘치는 행동, 그리고 솔직한 표정들. 나 정말 미친 걸까? 베개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파리 대학교 문화인류학과 3학년생인 제가 갑자기 학기 중에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다니요. 노트북을 펼쳐 한국어 강의 영상을 틀었어요. 2달 전부터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한 한국어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르입니다. 프랑스에서 왔어요. 아직은 어색한 발음이지만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적어도 이 말은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창문을 열고 파리의 밤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눈을 감으니 제주도의 바다가 그려졌죠. 그리고 그 바다 앞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 관식이. 나 진짜 가고 말 거야. 결심을 다지며 속삭였습니다. 내일이면 엄마를 설득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떠나버릴지도 모르죠. 어쨌든 제 마음은 이미 제주도에 가 있었으니까요. 번졸.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문화인류학을 전공하는 22살 클레르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거울을 보며 한국어 인사를 연습했어요. 파리 인천 12시간 비행. 긴 여정이지만 저는 한 번도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제주도에 가 있었으니까요. 사실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은 제가 한국을 좋아하게 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K-팝이었고, 그 다음엔 한국 드라마, 그리고 이제는 한 사람이 되었네요. 노트북을 열어 다시 한번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넷플릭스의 폭삭소가수다 드라마에서 처음 본 관식이의 모습, 그의 느린 말투와 진실된 눈빛의 화면 너머로 전해져 왔어요. 프랑스 남자들과는 너무나 달랐죠. 화려한 말재주 대신 진심이 담긴 몇 마디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절 쳐다보고 있었어요. 일본인처럼 생긴 중년 여성이었죠. 한국에 가시나요? 그녀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제주도로 가요. 저도 영어로 대답했어요. 관광이신가요? 잠시 고민했습니다. 관광이라고 하기엔 제 여행의 목적이 너무 특이했으니까요. 넷플릭스에서 본 남자를 만나러 가요라고 말하면 분명 이상하게 생각할 테고. 문화 연구를 위해서요. 문화인류학을 공부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워요. 저도 작년에 다녀왔답니다. 혹시 제주도 사람들은 어떤가요? 특히 남자들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주 남자들요? 투박하지만 진실되고 말은 적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왜 그렇게 물으시나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냥 문화적 차이가 궁금해서요.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제 진짜 의도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 위의 세상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충동적인 결정을 내린 적은 없었어요.
항상 계획적이고 신중했던 클레르가 단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 본 남자를 찾아 지구 반대편으로 떠난다니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렘인지 불안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여정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좌석 등받이와 테이블을 원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노트북을 닫고 안전벨트를 단단히 메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은 이미 제주도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관식이, 기다려요. 제가 곧 갈게요.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여전히 설렘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푸른 바다가 드러날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죠. 1시간 남짓한 짧은 비행 끝에 드디어 제주국제공항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진짜 제주도야? 비행기가 착륙하는 동안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밖을 내다봤어요. 푸른 바다와 한라산, 그리고 활주로 주변으로 펼쳐진 녹색 풍경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리와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죠. 공항에 내려 첫 발을 디디는 순간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제 얼굴을 감쌌어요. 4월 초의 제주는 파리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싱그러운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흐트렸고 코끝에는 바다 내음이 가득했어요. 택시 타실래에? 공항 앞에서 택시 기사님의 말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했지만 실제 대화는 이렇게 빠르구나 싶었죠. 어색한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로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창밖 풍경의 넋을 잃고 있는데 기사님이 백미러로 절 힐끗 보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프랑스에서 왔어요. 파리요. 와, 멀리서 오셨네. 혼자 여행하시는 거예요? 네, 사실은 잠시 망설였어요.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소가수다에 나온 제주 장소들을 보러 왔어요. 말을 내뱉는 순간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왜 낯선 택시 기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지. 하지만 기사님은 놀라지 않고 오히려 눈을 크게 뜨며 웃었어요. 아이고, 폭삭소가수다요? 방송 끝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오셨네. 요즘 그 드라마 때문에 외국인들 많이 찾아오십니다. 정말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관광지로 데려다 드릴까에? 드라마 속 주인공 이름을 들으니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사님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온 진짜 이유는 관식이 같은 한국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예요. 택시 미러를 통해 기사님의 놀란 표정이 보였어요. 하지만 곧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죠. 아이고, 솔직하시네. 프랑스 아가씨가 우리 제주 어부에 빠졌네.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지만 계속 말했어요. 드라마에서 관식이는 너무 다정하고 진실했어요. 말은 많지 않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이 파리 남자들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실제 제주 남자들도 그렇게 말은 많지 않아요. 특히 어부들은 더 그렇죠. 바다와 평생 싸우며 사는 사람들이라 투박하고 직설적이지만 진심은 통하는 법이지요. 하지만 드라마는 조금 과장된 면도 있으니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알아요. 그래도 직접 와서 보고 싶었어요. 관식이가 고기 잡던 바다도 보고 그가 일상을 보냈던 포구도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이해해요. 그럼 드라마 주요 촬영지들을 다 돌아볼까에? 첫 번째로 성산일출봉부터 가볼게에. 택시는 방향을 틀어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제주의 풍경은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초록빛 들판과 검은 돌담, 그리고 멀리 보이는 푸른 바다까지. 숙소로 정해둔 게스트하우스는 잊어버리고 저는 오직 관식이가 걸었던 포구를 걷고 그가 바라봤던 바다를 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드라마 속 인물이지만 제게는 그 드라마가 보여준 제주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따뜻함이 너무나 실감나게 다가왔던 거예요. 어서 와봐, 관식이 나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살았던 세상, 그가 사랑했던 바다를 곧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성산일출봉이 제일 예쁜 건 해 뜰 때라는데 오늘 저녁이니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와봐야겠어요.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곧바로 나섰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추천해주신 성산일출봉, 드라마 폭삭소가수다의 주요 촬영지 중 하나였죠. 특히 관식이가 새벽녘에 등대 앞에서 홀로 서 있던 그 장면의 배경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웅장한 모습의 성산일출봉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바다 위로 우뚝 솟은 거대한 화산 지형은 제가 파리에서 본 어떤 풍경과도 달랐습니다. 입장권을 사고 오르막길을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우산 쓰실래에? 갑자기 비가 올 수도 있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구에서 관광 안내를 하시는 아주머니가 제게 우산을 내밀고 계셨어요. 하늘을 보니 구름 한 점 없었는데도 말이죠. 날씨가 좋은데 비가 올까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제주는 3살 아이와 제주 날씨는 믿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금방 변하니까요. 혹시 모르니 가져가세요. 무료예요. 감사합니다. 우산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어요. 놀라웠습니다. 날씨가 좋은데도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우산을 챙겨주시다니. 드라마 속 관식이가 여주인공에게 갑작스러운 비를 대비해 항상 2개의 우산을 가지고 다니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오르막길은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숨이 차오를 때쯤 누군가 옆에서 말을 걸었어요. 힘드시죠? 천천히 가도 됩니다. 바다는 도망가지 않으니까요. 돌아보니 등산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이분도 관광객인 걸까요? 네, 조금 힘들어요. 파리에는 이런 언덕이 없거든요. 아, 프랑스에서 오셨군요. 저는 여기서 가이드 일을 합니다. 이 길은 천천히 걸어야 더 예뻐요. 급할 것 없습니다. 그는 제게 물병을 건네주며 말을 이었어요. 옛날 제주 사람들은 섬에서는 모든 게 느리게 간다고 말했어요. 바다를 볼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천천히요. 드라마 속 관식이의 대사와 너무 비슷해서 놀랐습니다. 마치 대본을 외운 것처럼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세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인데 뭐, 혼자 여행하는 분들께는 더 신경 써야죠. 가이드 분의 조언대로 천천히 정상을 향해 올라갔어요. 중간중간 멈춰서서 점점 넓어지는 바다 풍경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 광경에 말문이 막혔어요. 360도로 펼쳐진 제주의 바다와 섬,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해안선까지 파란색의 다양한 층위가 겹겹이 쌓인 풍경이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답진 않았어요. 저기가 드라마에서 관식이가 서 있던 자리예요. 어느새 제 옆에 선 가이드 분이 해안가 쪽 등대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을 향해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마치 관식이가 정말 거기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드라마 보고 오셨군요. 네. 폭삭소가수다. 정말 좋아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그 드라마 때문에 제주도로 옵니다. 특히 관식이 캐릭터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았어요. 혹시 제주 남자들은 정말 드라마처럼 그런가요? 가이드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제주 남자들은 대체로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편이에요. 바다와 함께 살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드라마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내원 아주머니가 주신 우산을 펼쳤어요.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소나기가 쏟아졌죠. 정말 신기해요. 아까는 구름 하나 없었는데 놀라서 중예기계이 되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한 아주머니가 통통한 수건을 건네주셨어요. 많이 젖었네. 이거 닦으세요. 감사합니다만 왜 모르는 사람에게 젖은 채로 버스 타면 감기 걸리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당연한 거지라는 말. 파리에서는 당연하지 않았던 이 친절함. 마치 관식이 공화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다정하고 천천히 배려하고 있었으니까요. 버스를 기다리며 문득 생각했어요. 이 나라 남자 진짜 뭐죠? 드라마는 그저 드라마가 아니었나 봅니다. 이곳에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에 어두워진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관식이는 드라마 속 인물이지만 그가 상징하는 것들은 이곳 제주도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일은 김영 해변에서 또 다른 관식이의 흔적을 찾아볼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의 조언에 따라 김영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폭삭소가수다.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장면들이 촬영된 곳이라고 했어요. 특히 관식이가 주인공 여자에게 고백했던 그 유명한 장면 말이죠. 김영 해변은 제주에서도 특별한 곳이라네. 바다 색이 달라. 버스를 기다리며 사장님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내다보니 제주의 풍경이 끝없이 펼쳐졌어요. 초록 들판과 돌담, 귤농장들, 그리고 언제나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파란 바다까지 마치 계속 변하는 그림 엽서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 김영 해변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바다 내음이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생생했죠. 해변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을 따라 걸었어요. 길 모퉁이를 돌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 어떤 드라마나 사진도 담아내지 못했던 아름다움이었어요. 에메랄드빛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모래는 백사장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게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해변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아침 일찍이라 그런지 아니면 평일이라 그런지 조용한 바다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모래 위를 걸었어요. 차가운 모래가 발 사이로 빠져나가는 감각이 낯설면서도 기분 좋았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드라마 속 장면들을 떠올려 봤어요. 관식이가 이 해변에서 그물을 손질하던 모습,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바다를 걱정하며 바라보던 모습, 그리고 주인공 여자에게 내가 없으면 애가 어디로 가겠노? 내가 내 길이제라고 고백하던 그 장면까지. 여기 앉아도 되겠수가?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관식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드라마 속 관식이와 놀랍도록 닮은 남자였죠. 까맣게 그을린 피부,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온화하면서도 진중한 눈빛까지. 네. 목소리가 떨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남자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그물 조각을 들고 있었고 바다를 바라보며 그물을 고치고 있었어요. 외국에서 왔수가? 그가 물었습니다. 네, 프랑스에서 왔어요. 파리. 여전히 놀라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 수 없었어요. 파리요? 멀리서 왔네. 혼자 여행하기 힘들지 않수가? 그의 말투, 그의 억양, 심지어 말의 속도까지 드라마 속 관식이와 똑같았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김영 바다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듭니까? 그가 다시 물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 바다는 아침, 점심, 저녁 다 색이 달라해. 지금은 아침 바다니까 에메랄드색이고 점심때쯤 되면 짙은 파랑으로 변하고 해질녘에는 보라색으로 물들어해. 그의 설명을 들으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정말로 색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어부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어부예요. 이 바다에서 나고 자랐수다. 드라마에서 관식이의 설정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강성준이라고 합니다. 왜 물으십니까? 관식이는 아니었지만 그는 제게 현실판 로맨스 주인공이었어요. 마치 드라마 속 캐릭터가 현실로 걸어 나온 듯한 느낌이었죠. 그냥 닮은 사람이 있어서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그 드라마 보고 오셨습니까? 요즘 외국인들 많이 와해. 숨겨봤자 티가 나는 모양이었어요. 네.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요.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성준 씨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급하게 질문을 던졌어요. 제주에서 태어나서 계속 여기서 사셨어요? 네. 잠시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 빼고는 계속 여기 있었수다. 바다가 내 삶이니까. 드라마 속 관식이 대사와 너무 비슷해서 귀를 의심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살면 어떤 기분인가요? 궁금했어요. 늘 보다 보니 특별하다고 생각 안 할 때도 있는데 가끔 이렇게 아침에 혼자 앉아 있으면 참 복 받았다 싶어해. 성준 씨는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일하러 가봐야겠네. 좋은 여행 되세요. 떠나기 전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조개 하나를 제게 건넸어요. 김영 바다의 선물입니다. 파리에 가져가세요. 말문이 막혀 감사 인사만 반복했습니다. 성준 씨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방금 일어난 일이 정말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는 진짜 관식이었고 나에게는 현실판 로맨스 주인공이었습니다. 김영 해변에서 강성준 씨를 만난 후 제 여행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날 오후 성준 씨는 근처 작은 어촌 마을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낯선 이의 친절함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우리 마을은 특별한 건 없지만 진짜 제주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성준 씨를 따라 마을로 들어갔어요. 좁은 골목길, 현무암으로 쌓은 담벼락, 감귤나무가 심긴 마당들. 드라마에서 본 그대로의 풍경이었지만 화면보다 훨씬 생생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할머니께서 사시는 집이에요. 들어가 보실래요? 작은 초가집 앞에 섰습니다. 낮은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자 곰삭은 된장 냄새와 바다, 내음이 섞인 독특한 공기가 코를 찔렀어요. 할머니, 손님 모셔왔수다. 구부정한 허리를 하신 할머니가 안에서 나오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어서 와양. 멀리서 왔수가? 프랑스에서 왔어요. 할머니. 어색한 한국어로 인사드렸어요. 아이고, 외국에서 왔네. 배고프지? 뭐라도 먹어야지. 거절할 틈도 없이 할머니는 부엌으로 향하셨고
곧 제 앞에는 직접 담그신 된장으로 끓인 국과 방금 바다에서 건져온 듯한 해산물 반찬들이 놓였습니다.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보다 더 정성 가득한 식사였어요. 할머니가 직접 담그신 된장이에요. 60년 넘게 매년 담그고 계십니다.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한 숟가락 뜨자마자 진한 맛에 감탄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성준 씨가 마을 뒤편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작은 언덕 위에 오르자 드넓은 바다가 펼쳐졌어요. 해는 서서히 지고 있었고 바다는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매일 이 시간이면 여기 와서 바다를 봅니다. 하루의 마무리를 바다와 함께하는 거죠. 정말 아름다워요. 감탄사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바다는 그냥 옆집 같은 존재였어요. 너무 당연해서 특별하다고 생각 안 했죠. 근데 나이 들면서 깨달았어요. 이 바다가 우리 삶 자체라는 걸. 성준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투는 참 느렸어요. 마치 바다처럼 깊고 잔잔한. 파리에서는 모든 게 빠르죠? 사람들도, 시간도. 네, 너무 빨라요. 항상 뭔가를 쫓아가는 기분이에요. 여기서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린 원래 그렇게 살아요. 천천히. 같이 걷는 게 좋잖아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이곳에 오길 잘했다는 것을. 드라마 속 허구의 인물을 찾아왔지만 실제로 만난 건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사람들, 진짜 풍경, 그리고 진짜 삶의 방식. 다음 날부터 성준 씨는 제 여행 가이드가 되었어요.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제주의 숨은 장소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죠. 오름을 오르고 숨겨진 해변을 걷고 작은 어시장에서 싱싱한 회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성준 씨, 왜 이렇게 모르는 외국인에게 친절하세요? 해안도로를 드라이브하던 중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성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언제 바다에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서로 도와야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그게 우리 DNA에 새겨진 것 같아요. 참 아름다운 문화네요. 아름답다기보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요. 마음 깊이 다짐했어요. 나 다음에 꼭 다시 올 거야. 이 느림의 미학, 이 따뜻한 정성을 더 깊이 느끼고 싶었으니까요. 마지막 날 성준 씨는 제가 묵는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제주 기념품입니다. 프랑스에 돌아가서 열어보세요. 정말 감사해요. 성준 씨, 이번 여행에서 배운 것들 절대 잊지 않을게요. 내년에 또 오세요. 그때는 겨울 바다를 보여드릴게요. 여름, 가을 바다도 각각 다르니까요. 헤어짐이 아쉬웠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성준 씨가 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조개 껍질로 만든 팔찌와 손글씨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바다는 항상 그대로지만 매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클레르 씨가 본 제주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세요. 그리고 언제든 돌아오고 싶을 때 이 바다는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창밖으로 작아지는 제주도를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관식이를 찾아왔지만 발견한 건 그보다 더 큰 무언가였어요. 진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 그리고 내 안에서 변화한 무언가.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창가에 앉아 하늘 위로 펼쳐진 구름바다를 바라봤어요. 제주에서의 사흘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짧았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웠죠. 노트북을 열고 관식이에게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관식이 씨, 그리고 성준 씨에게. 안녕하세요. 파리에서 온 클레르입니다. 지금 저는 제주를 떠나 서울로 가는 비행기 안에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이 제주의 포근한 돌담을 닮았다고 생각하니 벌써 그리워지네요. 사실 처음 제주도로 떠날 때는 드라마 속 허구의 인물을 찾아간다는 게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몰랐어요. 엄마가 걱정했던 것처럼 미친 짓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그 미친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 중 하나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주에서 만난 모든 순간이 특별했어요. 성산 일출봉에서 만난 가이드 아저씨의 따뜻한 조언, 비 오는 날 우산을 건네준 낯선 아주머니의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김영해변에서 우연히 만난 강성준 씨와의 대화들까지. 성준 씨는 제게 관식이가 단순한 드라마 캐릭터가 아니라 제주 사람들의 영혼 그 자체를 담아낸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었어요. 천천히 살아가는 법을 알고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모든 제주 사람들이 바로 관식이었던 거죠. 처음 성준 씨를 만났을 때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을 실제로 만난 것 같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을 함께 보내며 깨달았습니다. 그는 관식이가 아니라 강성준이라는 그 자체로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드라마보다 더 진실되고 더 깊은 이야기를 가진 실제 사람이었어요. 파리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지 벌써 계획을 세웠답니다.
대학교 국제교류처에 가서 한국 교환학생 신청서를 작성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흘이 아니라 한 학기 동안 머물 거예요. 제주에서 배운 천천히 삶을 대하는 법을 파리에서도 실천해 보려고 해요. 지하철을 뛰어서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기,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단숨에 마시지 않고 여유롭게 즐기기, 그리고 무엇보다 매 순간 눈앞의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기. 관식이를 찾아 떠났던 여행은 결국 저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 되었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삶의 방식, 제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깨닫게 해주었죠. 성준 씨에게 받은 조개 팔찌는 제 손목에 차고 있어요. 바다가 그립거나 서울 생활이 너무 빠르게 지나갈 때면 이 팔찌를 보며 제주의 파도 소리를 떠올릴 거예요. 관식이 씨, 당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당신이 상징하는 모든 가치는 제주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마음속에도요. 잠깐이었지만 너무 따뜻했어요. 당신들 덕분에 프랑스 여대생 하나가 다음 학기 교환학생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답니다. 파리에서 제주까지, 그리고 다시 서울로. 제 여정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곧 다시 만나요. 성준 씨, 프랑스에서 옹클레르 올림. 편지를 다 쓰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한국의 땅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눈을 감았어요. 귓가에는 제주 바다 소리가, 코끝에는 김영 해변의 소금 냄새가 아직 생생했습니다. 곧 다시 올게, 관식이. 작은 소망이 가슴속에서 움트고 있었어요. 단순히 여행 이상의 것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의 일부가 이곳 한국에 자리 잡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노트북을 다시 열어 또 다른 글을 썼어요. 이번에는 미래의 나에게라는 제목으로. 미래의 클레르에게 지금 이 감정, 이 설렘, 이 확신을 잊지 마. 제주에서 찾은 것은 관식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던 또 다른 너였어. 그리고 앞으로 찾아갈 새로운 길이었어. 파리로 돌아온 지 한 달. 에펠탑이 보이는 작은 아파트 창가에 앉아 제주에서 가져온 조개 팔찌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교환학생 합격 발표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메일함을 수십 번도 더 새로 고침했죠. 클레르, 또 메일 확인해. 룸메이트인 소피가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어요. 이러다 컴퓨터 고장 날 것 같아. 긴장한 웃음을 지으며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걱정 마. 내 성적과 지원 동기를 봤을 때 떨어질 리 없어. 특히 내 지원서에 있던 제주도 여행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 교환학생 지원서를 쓸 때 솔직하게 적었어요. 드라마 속 인물을 찾아 무작정 떠났던 여행,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서 배운 삶의 방식까지. 우리 학과 교수님은 제 지원서를 읽고 이게 바로 진정한 문화인류학적 탐구야라며 칭찬해 주셨죠. 띠링, 노트북에서 메일 알림 소리가 울렸어요. 왔다, 소피. 심장이 요동치며 메일을 클릭했습니다. 친애하는 클레르 듀부아 학생에게 축하합니다. 2025년 가을 학기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되었음을. 합격이야. 소리를 지르며 소피와 껴안았어요.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흥분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엄마, 나 합격했어. 서울대 교환학생.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건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어요. 클레르, 안 돼. 절대 안 돼. 내 아버지와 나는 반대해. 무슨 말이에요, 엄마. 이건 제 인생의 기회라고요. 제주도로 이상한 드라마 주인공 찾아 며칠 다녀온 것도 모자라. 이젠 반년이나 그곳에 가겠다고? 넌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야. 아버지도 전화를 받아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클레르, 우린 내가 소르본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하길 바란다. 이건 단순한 변덕일 뿐이야. 넌 파리에 머물러야 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합격의 기쁨이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죠. 그날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생각했습니다. 왜 부모님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실까? 다음 날, 용기를 내 부모님 집을 찾아갔어요. 거실 테이블에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 제가 쓴 여행 일기, 그리고 교환학생 합격 통지서를 펼쳐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변덕이 아니에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이에요. 부모님은 팔짱을 끼고 앉아 계셨죠. 두 분 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제주도에서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그곳 사람들의 삶의 방식, 가치관,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대하는 따뜻함이 제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문화인류학도로서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학문적 탐구였답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클레르, 내가 학업에 진지하다면 왜 굳이 한국이어야 하지? 영국이나 독일, 이탈리아도 좋은 학교가 많잖니.
그건 잠시 말을 고르다가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곳에서 찾은 건 단순한 학문적 흥미가 아니었어요. 제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특히 엄마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어요. 특히 제주에서 만난 한 어부, 강성준 씨를 통해 알게 된 한국 남자들의 진중함과 따뜻함이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엄마의 표정이 경악으로 바뀌었어요. 설마 너 남자 때문에 가려는 거니? 그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싶어요. 관식이 같은 사람을요.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셨어요. 클레르, 넌 아직 어려.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알아요, 아빠. 하지만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고 싶어요. 실수하더라도 그건 제 실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실수조차 제 인생의 일부가 되겠죠. 또 다시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마침내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절대 허락할 수 없어. 내 전공 공부에 집중해야 할 때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은 무거웠지만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창가에 앉아 일기장을 펼쳐 오늘의 감정을 기록했습니다. 부모님은 내 꿈을 이해하지 못하셨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내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있다.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나는 한국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관식이 같은 한국 남자를 만날 것이다. 아니, 강성준 씨처럼 진실되고 따뜻한 사람을. 이건 그저 로맨틱한 상상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진지한 결심이다.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파리의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하늘에도 같은 별이 빛나고 있겠죠? 제주의 바다 위에도. 책상 서랍에서 비행기 티켓 예약 확인서를 꺼내 바라봤어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약해둔 9월 첫째 주 인천행 티켓이었습니다. 나 꼭 갈 거야, 한국. 굳은 결심을 속삭였어요. 그리고 꼭 찾을 거야. 나만의 관식이를. 에펠탑의 불빛이 반짝이는 파리의 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반대에도 굴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으로 오늘도 평화로운 잠에 들었습니다. 오늘 사연에서는 클레르의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네요. 한국에서 무사히 공부를 마치고 한국 남자친구도 사귀면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길 바랄게요.